우리 사회를 같이 빛내요. 우리 모두의 참여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익 가치를 실현해 그대의 생각을 전하여 주세요. 함께 가요 협치로. 그대가 사는 도시의 가치를 알려요. 관악 명소를 찾아라. 거리에 차를 비우고 젊음을 채워요. 관악광장 문화조성. 그대의 생각을 전하여 주세요. 함께 가요 협치로. 지금부터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사업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행추진단 단장 박태재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시책에 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협치 사업인 차 없는 거리의 현재의 추진 현황과 계획안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에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관악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관악 채팅장을 통해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기 관악구 협치조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영역을 맡으셨던 김봉찬 추시리사 도시미래공사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산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한기섭 실행추진단 총괄 운영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 FM 대표이신 안병천 실행추진단 컨텐츠 기획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부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길령한 관악구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 길령한 의장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조성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신 박태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중심 상권이 점점 활기를 잃고 우리 동네 내 집 주변의 생활 권역이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 지역의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적 절차야말로 더욱 필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 많이 나누시고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훌륭한 광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영 국회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악갑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실행 추진단의 박태재 단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의논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반이 산,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이 모이실 수 있을 만한 널찍한 광장이 없습니다. 광장은 그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가면 어디나 빠짐없이 널찍한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드는 행사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광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흥겨운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고, 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께서는 오셔서 같이 즐기고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공간이자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차 없는 거리가 이제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관악형 광장 문화 조성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악을 정태호 국회의원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공청회 오늘 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실행 추진단이 구성돼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토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 없는 거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그 광장은 우리 바로 관악 주민공동체 광장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돼서 관악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신 박기태 실행추진단장님과 그리고 총괄 운영분과 또 컨텐츠 기획분과 등 38분의 위원님들의 활동에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공청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오늘 평안한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찬 박준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취임 시부터 협치와 소통 행정을 민선 7기 핵심 가치로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주민분들께서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공원과 광장이 더 많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우리 군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 단계의 수기와 공론을 거쳐 봉천로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차 없는 거리가 주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걷고 또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오늘 공청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홍문기 협치조정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에 대해서 발굴에서 실행까지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업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 4회 정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는 그 서울시 예산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지금 수행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40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38분으로 주민, 전문가, 행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4월에서 5월까지는 실행 추진단 구성을 하고 그리고 7월 이제 이번 지금 오늘이 되겠네요.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11월 정도에는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보고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구간은 560m 정도가 되고요. 서울대 입구역 봉천로 사거리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3개 차로를 막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치 관악이라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명문했는데요. 저희가 그 구정 기조로 보면 소통 협치를 우리가 관악구 구정 기조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협치 문화 확산을 목표로 저희가 협치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관악구 전체로 볼 때는 혁신협치위원회라는 구정 전반의 자문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협치회의라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또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기를 보시면은요, 2019년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 혁신협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 교육문화분과에서 정식으로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문화적 욕구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발산할 광장이 없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대학로, 신촌 등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봉천천 복원을 앞둔 봉천로 일부 구간에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시 혁신협치위원회 자문기구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협치회의에서는 2020년도에 과제 선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9일 저희가 생방송 공유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분과 회의를 4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2차로 온라인 공론장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희가 8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그 8가지 의제 중에서 오늘 이 차 없는 거리는 한 가지 의제입니다. 거기서 엠보팅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됐고요. 제 기억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1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 기억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확대 분과 공론장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경위를 보시면 2021년 올해로 와서요. 3월 달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를 시작을 해서 그 설명회를 한 2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4월 20일 날 저희가 지금 관악경찰서와 좀 협의를 더 구체화해서 그리고 공문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실행추진단 지금 현재 38명으로 구성된 실행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차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청회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진행의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면서 좀 특이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주민들과 행정이 마음을 맞춰서 사업을 잘 만들었는데 그 관할 부서인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실 때에 이 사업이 과연 잘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찰서와 좀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협치회의 결정을 통해서 곧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만들다 보니까는요. 사업이 두리뭉실한 사업들이 자꾸만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구체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는 됐는데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나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상시 운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차 막는 그 예산이 교통을 통제하고 그리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하는 쪽으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가 나중에 상시 운영이 될 때에는 오히려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예산이 대폭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속이 됐을 때에 관악형 광장 문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문화로서의 정착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첫 시도지만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고도화로 해서 사업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걸 한 3년 정도 이끌어 갔을 때 이 사업이 지역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기대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이 광장 문화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드리려고 이거 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전주시 사례입니다. 전주시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례인데요.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해서 올해 2021년도에 신문에 그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도로로 오히려 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어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김봉찬 도시미래공사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도시미래 김봉천입니다. 봉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따른 교통의향 분석 내용 및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구간의 위치는 좀 전에 조정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복개도로인 봉천로의 왕복 6차로 중에 낙성대역 방향으로 편측 3개차로를 점용을 하게 되겠고요. 행사 기간은 총 토요일 4회로 계획을 해서 9월부터 9월 11일에 1회, 10월에 3회에서 총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관악형 광장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제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교통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 처리 계획의 추진 방향은 먼저 교통 통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관할경찰서인 관악경찰서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이제 협업 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 교통 안내 표지라든지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교통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이용한 사전 홍보 활동을 충분히 해서 평상시 주말에 이 도로를 이용하시던 시민들께서 운행을 자제하시거나 다른 시간대로 시간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로 우회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사실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저희가 올 초부터 원래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작년 7월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교통량 조사를 24시간 각 교차로별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통행하는 차량을 다 카운팅을 한 대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그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에 토요일만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요일의 교통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행사를 진행했을 때 교통 영향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1이라고 써 있는 데가 아래쪽 가로로 적힌 숫자가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일 자정부터 새벽 1시, 2시 쭉 지나서 오전 10시가 되면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저희 이제 행사 시간이 되겠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행사 시간대에 교통량이 몇 대인지를 저희가 카운팅을 해본 수치입니다. 우선 그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제 우리 봉천로 중에 낙성대역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평상시 같으면 6시, 7시 때 급격히 이제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주말이라서 아무래도 오전 9시, 10시 이제 지나서 교통량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약 800대 수준 정도를 이제 지나서 오후 2시, 3시, 4시까지 정도의 이제 1000대가 넘는 현상을 보이고 그 이후 이제 5시 지나서는 800대 수준으로 떨어진 다음에 저녁 8시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신대방역 방향이 되겠고 그 부분은 이제 낙성대역 방향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당 약 200대 정도가 좀 적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차 없는 거리 행사 구간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세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6차로 양방향을 해당 구간을 다 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차량을 우회시킨 다음에 이제 행사장 내에 교통 안전을 확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이 구간에 이제 최초로
차량을 통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쪽 방향을 막는 걸로 교통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두 그래프 중에 교통량이 적은 신대방역 방향으로 이제 행사 구간을 설정을 하고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관악 경찰서에 수차례 이제 우리 구회 담당 분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교통을 통제를 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기관이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서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려고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신대방역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교통량은 적지만 오히려 우회를 시키기에 좀 더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낙성대역 방향이 다소 많아 보여도 그쪽이 오히려 그 차량을 우회하고 통제하기에 더 원활하다 하는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소 많아 보이지만 낙성대역 방향으로 경사구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제 그쪽 방향이 우리 그 서울대 입구역 그 전철역에서 나와서 행사장으로 이제 바로 그 한 블럭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도에 바로 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행사장을 접근하는 그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뭐 복잡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이제 1시간 동안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통과하는 교통량의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행사 구간에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선 중에 동쪽 오른쪽 방향으로 1083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1083대를 이제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1083대는 원래 현재 그 6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 교차로에서 보시면 그 봉천고개 쪽으로 숭실대 쪽으로 195대가 좌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직진이 560대, 그다음 우회전이 300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 약 200 좌회전을 하는 200대에 대해서는 1번 교차로인 은천로 입구 교차로에서 사전에 은천로로 유도를 해서 은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이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 800대 정도는 아래쪽 남부순환로로 우회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순환로에 접해 있는 4번 교차로, 서원빌딩 앞 교차로로 간대요. 그 다음에 7번 서울대 입구역 교차로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천대를 통제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차량들이 분산이 되는지를 표현한 수치입니다. 이제 뭐 표에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분석하는 저희들의 이제 지표로서는 수치인데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표 중에 이제 왼쪽 교차로들은 조사해서 분석한 8개 교차로가 되겠고요.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행사를 미시행했을 때 작년에 조사했을 때의 그 현상을 분석한 것이고 행사지는 이제 통제를 하고 그 차량들을 우회시켰을 때 주변 교차로들의 우리 이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은천로 입구 교차로에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이제 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카운팅을 했을 때 3,194대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차량들이 평균적으로 그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32초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등급을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 수준이라고 해서 이제 A부터 F 등급까지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A 등급은 심야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처럼 가시면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하는 수준.
그다음에 B, C 정도까지는 원활하다. D 정도 되면 이제 신호 어떨 때는 걸리고 어떨 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E나 F로 가면 이제 신호 한 번 내지 F가 되면 뭐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에 여러 번 경험하신 신호를 두세 번씩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서울대 입구역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는 굉장히 이제 지체가 심한 걸 아실 텐데, 토요일 날 오후 이제 3시 정도에는 64초 정도로 한 1분 정도 평균 이제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대 중에 약 800대가 남부순환로로 이제 우회를 했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제 교차로가 4번 서원빌딩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서원빌딩 교차로는 현재는 우리 쪽 이제 구청 쪽에서 이면도로 쪽에서 가는 도로를 보면 횡단보도 신호 시에 그냥 그 남북간 직진 신호만 주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이 지점에서 좌회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경찰이나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통해서 좌회전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예측치가 지금 100초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서울대 입구역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량이 그 800대 정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5초 정도가 증가를 하고 등급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나 F로 나와 있는 서울대 입구역 교차로와 서원 빌딩 앞 교차로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어떤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일단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행사 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우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만약에 9월 11일 날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8월 중순이나 말부터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언론 매체나 현장의 현수막 등을 통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날짜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해당되는 토요일에 평상시에 이 도로를 통행하시던 시민들께서 스스로 분사이나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행사 당일에는 이 행사 구간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먼 거리에서부터 우회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교통 통제 구간은 뭐 계속 설명드리는 바와 같고, 그 구간에 접근하는 차량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인 그 시야 확보가 용이한 곳에 그런 표지판들이나 모범 운전자를 충분히 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원거리에서 보시면 우선 맨 왼쪽에 있는 그 당곡 사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롯데 관악점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당곡 사거리에서부터 미리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신림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에 좌회전을 통해서 남부순환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천로 입구 교차로에서 직전에 다시 남부순환로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를 가게 되면 남부순환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서 2차적으로 우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차량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원빌딩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서원빌딩 앞 교차로와 서울대 입구역 교차로의 지체가 너무 심해져서 운전자들 불편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모범 운전자들의 어떤 그 무전 연락이나 소통을 통해서 원천로 입구 교차로에서 저희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까지 접근하는 구간 내에 4군데의 이면도로가 남부순환로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에 모범 운전자를 4개소에 집중 배치를 해서 앞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남부순환로로 차량을 탄력적으로 우회시키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행사를 진행함에 따른 교통 통제 및 안내 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우리 봉천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복개도로로서 교통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넓은 도로인데 도로의 중앙에 그 녹지대가 한 차선 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제가 되지만 행사장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행사를 즐기시는 시민들께서 차량이 동행을 하고 있는 신대방역 방향 차로로 실수로 이제 나가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 펜스가 전체적으로 약 467m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라바콘이 약 100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입간판,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 등이 이제 충분히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교통통제수로서 모범 운전자의 배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뭐 공사장이나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돌발적인 상황, 공사라든지 행사로 인해서 차량이 막힐 경우에 지나가시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좀 언성이 높아지곤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모범 운전자분들이 통제를 하면 잘 그 통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지점에 모범 운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근무 시간 동안 이제 2교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표지들은 이제 메뉴는 현수막들이고요. 저런 현수막은 사실 사전에 좀 미리 설치를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설치를 해놔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통방송이나 라디오 언론매체에서 계속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밑에 안내 입간판은 교통이 통제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표시한 것인데 저 부분은 행사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통처리계획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저희가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막 글씨들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이제 되어 있고 종합 도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 답사도 좀 필요하고 그 지점에 현수막이나 어떤 표지판들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도면을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행사를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그 분석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 다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현재 교통량들이 다니던 그 교통량들이 그대로 그 양이 다른 도로로 단순히 우회한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 아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 멀리서 당곡사거리나 온천노교차로에서 사전에 우회를 시켰던 부분들이 평소에 당초에 저희가 우회하리라고 예측했던 대로 시민들이 잘 따라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행사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교통 처리 계획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1,9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보시면 안전을 위한 가림막 펜스가 약 700만 원,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의 그 인건비가 약 800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나 행사가 정례화되게 되면 충분히 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교통처리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래공사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운영분과 한기섭 분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운영분과장 황기섭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홍보 및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 주민과 주민 상인에 설득하고 또 민원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그 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그리고 행사 중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민하고 주변 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민원 예방을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그 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계획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항인데요. 그 웹포스터, 카드 뉴스, 보도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악구청에 있는 홍보 채널과 우리 그 협치기관의 홍보 채널 그리고 언론사 등을 이용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찰청 시스템 주요 간선도로 전광판을 이용하고 또 내비게이션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라디오 57분 교통정보를 통해서 수시로 교통정보를 그 활용하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홍보 계획의 세 번째인데요. 그 인쇄물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홍보 현수막 그 11개를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현수막을 한 11개 정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공서 포스터를 부착하고요. 또 이거 이제 행사 중인데요. 또 입간판이라든가 고휘도 배너 29개, 안내 표지판 16개 등 그 이런 그 부착물을 이용해서 홍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보 계획은 그 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이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잠재 방문객의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결과 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그 관악 구민 여러분들의 그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그 차량 광장 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통 역량 평가를 하신 그 분을 어떤 그 역량 평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질서 유지 등 안전 진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파 조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119 등 구급 요원 등 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그 비상시에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휠체어 또 보행 약자들에 대한 그 광장 문화의 그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차량 그 출입 경로 그를 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행사 관계자들한테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행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처리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장에 그 지정 화장실을 그 설치를 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 광장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그 무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쓰레기들을
그 불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홍보 계획과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섭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기획분과 안병천 분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 없는 거리 관련된 기획 부분과 내용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컨텐츠 기획분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 없는 거리 이제 꿈을 꾸게 하는 실험 오아식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건가? 네. 이 차 없는 거리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의미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공원 문제의식 첫 번째인데 이제 공원 녹지가 관악구는 굉장히 부족하죠. 보시면 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치구별 공원율이 나타나 있는데 아마 25개 자치구에서 한 6번째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악산 때문이죠. 관악산 때문에 공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걸 옆에 있는 그래프 오른쪽으로 가서 1인당 공원 그 면적으로 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공원과 녹지가 부족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차 없는 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 1인당 공원 면적조차도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을 빼버린다면 더 열악한 환경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식 두 번째인데요. 관악구의 중심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이 늘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아까 유기용 국회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광장이라는 부분들이 보통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중심지에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가 이번에 조성되는 곳 실험적으로 하는 이 곳은 관악구에서 사실상 중심지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변두리에 있었던 광장을 한번 이렇게 중심지로 가져왔었을 때의 효과들을 또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컬의 재발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땡땡 카드사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집에서는 500m 이내에서는 카드 결제가 8% 증가하고요. 3km 넘게 떨어진 곳의 카드 결제는 오히려 12.6%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이 중요해지는데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제 기후 위기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차 없는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을 최소화하고 로컬에서 돌아다니고 로컬에서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 없는 거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 예시로 그 하나를 가졌는데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은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일자형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악구에서 일자형 공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 도림천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이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일자형 만일 이게 공원이 된다면 전형적인 일자형 공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봉천천이 또 흐르고 있죠. 만일 봉천천이 복원이 된다면 도림천의 버금가는 굉장히 관악 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마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늘 이야기하면 나오는 건데요. 결국은 로컬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실험하는 데 있어서 차 없는 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다른 분들도 제안을 주셨는데 프리마켓 이야기, 뭐 마켓, 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저희가 가 제목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라고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스팔트 거리는 탄소 시대, 뭐 석유 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스팔트를 이제는 지향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서 CO2를 줄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단순히 과학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스팔트를 좀 사막이라고 좀 상징성으로 잡아봤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대안을 찾아내고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뭐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떤 대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를 찾아낸다는 의미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넣자면 사실 이게 될런지 몰라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게 있는데, 이 아스팔트 차 없는 거리 하고자 하는 곳 밑에가 예전에는 봉천천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단장님, 박태진 단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그곳이 하천이었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었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을 찾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는 실험이잖아요. 이걸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실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간단히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같이 나중에 뭐 인터넷상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로컬텍트, 기후위기, 탄소제로, 광장공원, 그리고 하천, 봉천천이라고 했는데 일자형 공원의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차 없는 거리에서 소통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냐, 4가지의 핵심 운영 전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빨간색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했었을 때 아까 그 차 막을 때 거의 1회당 2천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문화적 실험을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곳에 관악구에는 다양한 축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연결하는 전략들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관악구에는 10월 16일 구간에 열리게 되는 강감찬 축제가 있죠. 그리고 또 중앙동, 관악구 중앙동에 해당되는 차 없는 거리하고 바로 붙어 있죠. 중앙동에는 일항제라는 또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축제들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아까 프리마켓도 이야기 드렸는데 꿈시장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단위 꿈시장, 또 벼룩시장, 플리마켓,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형태가 될 때 이 차 없는 거리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같이 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와 참여일 것 같아요. 결국은 홍보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감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향유하고 나서 나 이런 불만 있어, 이런 게 좋았어, 또 다른 의견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자리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를 적어놨는데 일상적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한 번도 저도 뭐 안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처음일 겁니다. 이 처음인 경험인 것을 같이 일상적으로 소통했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이런 뭐 다른 의견들도 협치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4번째로는 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뭐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기획자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결국 채워야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놀러 오고 안전하게 와서 걷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문화적 향유 공간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메인 테마 예시를 좀 적어놨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천 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청회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와 오늘 유튜브에 올려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안내해드리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온 의견입니다. 우리 이수빈 의원님께서 진작에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었길 바랐습니다. 관악하면 너무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는 이수빈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저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첫 해입니다. 첫 해 잘 해서 다음 해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이 잘 보완되는 가운데에서 좋은 어떤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빈 주민께서 이제는 주신 의견이 앞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관심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추진단에서 아마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우리 의원님께서 탄력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한기섭 분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정 의원님 그 탄력적 운영 제안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그 10시부터 4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갖다가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통제하고 나서 그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통제를 풀기 전에 또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10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 실제 행사 시간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하절기 12시부터 8시 9시 11월은 12시 18시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래서 우리 그 분과회의에서도 좀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그 총괄 운영 분과회의를 해서 그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기섭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시간 위주로 운영하면 좋을 듯하고 프리마켓 운영하는 것을 추천해 주신 김정남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안병천 분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리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대되고 그 570m 가까이 되는 거리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뭐 팔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물 교환하듯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분과에서 여러 지역 주민분들하고 더 이걸 깊이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지역에 있는 꿈시장 사회적 경제단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해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한병진 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행추진단 김경욱 의원님께서는 복잡한 도시 환경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병진 분과장님 다시 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그 200% 공감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관악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보면은 아이하고 넓게 펼쳐져 있는 광장에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놀 곳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희망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역 주민분들과 더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행추진단의 신은지 의원님께서는 버스나 차선 우회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 김봉천 전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행사 구간으로 잡은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봉천로 사거리까지는 지나다니는 버스 노선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교차로 쪽에서 다 좌회전을 해서 현대시장 쪽으로 올라가서 원천로를 통해서 버스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행사 시 교통 통제를 하더라도 버스 노선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은경 의원님께서는 강감찬 축제 10월 중순과 맞물리는 기간 동안 해법하는 국민들과 참여와 재미를 더했으면 합니다라는 말씀과 차 없는 거리에 분리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광장을 조성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연중 사회이나 올해 첫 시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논의 제한이었으니 차 없는 거리를 좀 횟수를 줄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관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강감찬 축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좀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는 광장 문화에 대한 어떤 조성,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축제들이 여러 축제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뭐 강감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문화재단에서 좀 고민해서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도 이런 내용도 해주셨어요. 의견을 주셨어요. 줍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도 해주시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서 줍긴 캠페인 같은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지금 뭐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캠페인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사회라고 해놨는데 이걸 좀 줄여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해놓은 그 10월 달에 이 행사가 가능할까? 가능했으면 좋겠다. 정말 예방주사를 다 많이 맞아서 이제 좀 활동해도 되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9월에도 잡아놓은 하루가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면 좀 2, 3회로 해서 아까 전에 우리 의견들 주셨던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시간을 좀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시간적인 어떠한 탄력적 운영에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좀 분배를 해서 좀 효과 있게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협치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이 한다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희가 볼 때는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현 주민님께서 요즘 차가 우선이고 편리함이 먼저인데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탄소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합니다. 관악협치 응원해요. 모두 애쓰십니다. 조정관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한번 좀 내용 좀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게 보면서 지금 요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차가 먼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근데 이제는 차보다 어쩌면 이제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를 이제 타자라는 어떤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를 한번 비워보자, 공간을 한번 비워보자라는 것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효과로 본다면 갑자기 이게 큰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탄소 없는 세계를 그런 어떠한 지역을 동네를 만들어 보자라는 좋은 어떠한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주민께서 차량 우회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데 차 없는 거리를 통해 봉천천이 광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황기섭 분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관악구에는 그 도림천이 있어서 그 관악구 주민들이 그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봉천동에는 그 봉천천을 이제 그 복귀한 것을 갖다가 이제 철거를 한다고 말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그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그 분들이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봉천천 되기 전에 광장이 그 일단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관악구 그 중앙동에 그 봉천천이 되기 전에 그 광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조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광장문화 조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매동, 은천동, 소원동 이쪽 라인은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나 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답변을 안병천 분과장님 해주세요. 아마 도림천 근처에 사시는 분은 이런 고민 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보라매동이랑 은천동, 뭐 서원동뿐만 아니라 중앙동에 사신 분들은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요. 진짜 쉼터나 공원이 너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기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 조사를 하는데 통계가 없어요.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관악산 전체 합쳐가지고 공원율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제대로 된 공원이나 쉼터 관련된 그런 통계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염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올해 뭐 4번 아니면 3번 정도의 실험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최대한 많은 담론을 좀 형성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방금 있었던 의견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단순 또 한 정치인들의 뭐 몇몇 정치인들의 공약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협치 의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허은영님께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해요 하시는데 김봉찬 우리 미래 조합공사 전문의. 뭐 차 없는 거리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 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시는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그 교통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 행사를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정례화되고 그 구간에 가면 주말마다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민들한테 심어지게 되면 충분히 이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량들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도 펜스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좀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그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벼벼 세드라는 주민 한 분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차 없는 거리 행사 중 전면 통제가 안 될 경우 사고 위험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문기 조정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면 통제를 하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어떠한 그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보험이라 좀 들고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용역을 지금 맡길 때 어떤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맡겨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면 통제가 사실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요. 차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중원 주민이 또 마지막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우천시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의 소상공인회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네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문기 조정관님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일입니다. 우리 협치회의 공동의장님이시네요. 이 질문은 오히려 우리 안명천 대표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비가 내리면, 만일 이제 폭우가 내린다면 사실 행사는 끝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비용이 매몰성 비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서 도전하는 사례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들과 우리 또 추진단 내에서도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심한 비가 아니다라면 그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천시 말고 또 뭐 있었죠? 잠깐 하나 더 뒷부분이었었는데. 소상공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단장님께서 혹시 이제 더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컨텐츠 기획분과와 그리고 또 총괄 분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어떻게 좀 즐겁고 재밌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질문 요지가 많으나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들은 전부 다 지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유튜브 시간에 어려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과제 차 없는 거리를 통해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